안녕하세요. 천일문 완성을 강의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드디어 문장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문장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뭐냐면 천일문 완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법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문법 요소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과연 제가 간단하게 해설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문 수업에 맞춰서 간단하게 해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법이나 독해와 관련된 요소들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복습입니다. 저는 거의 해설지를 만들듯이 자세하게 한번 해설을 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습을 꼼꼼하게 하셔서 제가 30분을 수업을 한 걸 30초 만에 이해하실 수 있게끔 다시 돌아볼 때는 굳이 뭐 그 수업까지 들어야 돼? 이미 다 적혀 있는데? 이미 다 이해했는데? 이 정도가 될 정도로 복습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복습을 하실 때 여러분이 꼭 이용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가자료예요. 천일문이란 교재 자체가 퀄리티가 좋은 편이고 디자인도 예쁘지만 제가 천일문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가자료 때문입니다. 세듀북닷컴에 들어가시면 천일문 부가자료를 종류별로 다 만나보실 수 있어요. mp3 파일부터 해석 연습지, 장문 연습지, 딕테이션 연습지, 단어 등등등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복습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반복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영어 능력이 조금 모자르다. 영어 능력이 모자른데 내가 당장 시간이 별로 없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너무 영어의 높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서 천일문 완성으로 공부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우선 진도는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챕터별로.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부하게 될 조간편 있죠? 조간편을 매일 반복 복습하시는 거예요. 매일.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고 복습은 복습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케이? 뭐 매일매일 모든 문장을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챕터별로 조간편 안에는 1챕터, 내일은 2챕터, 3챕터, 4챕터, 5챕터, 6챕터, 7챕터 그 다음 날은 여기 다시 돌아 이런 식으로 이거랑 별도로 진도를 설정하셔서 무한 반복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조간편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모든 구문들의 대표 구문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설명이 자세하지도 않고 분석이 자세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만나보게 될 문장 패턴 전부를 요약해가지고 넣어놓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장들만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서 암기를 하시더라도 앞으로 만나게 될 대부분의 구문들에 굉장히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번 시간에 했던 것부터 한번 되짚어 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해서 품사와 문장 성분이란 게 있었어요. 자, 지금 속으로 어떤 품사가 있었고 어떤 문장 성분이 있었는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종이에다 그리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해볼게요. 품사에는 몇 종류? 그쵸. 일단은 4종류만 학습하겠다고 했었죠. 문장 성분도 몇 개만? 4개만 학습하겠다. 품사는 뭐뭐가 있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어요. 문장 성분에는 주어, 수어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이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고, 동사는 동사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고,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고, 부사는 아무데도 못 들어간다 그랬죠. 오케이? 이것까지는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자, 그러고 나면은 제가 형용사랑 부사만 따로 묶어서 뭐라고 불렀죠? 얘네는 수식어다. 여기다 적을게요. 그런데 수식어인데 굳이
뭐 형부사 이렇게 안 부르고 형용사 따로 부사 따로 나누고 있는 건 둘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차이점이 있었어요? 꾸며주는 대상이 달랐었죠.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명사 빼고 다를 꾸며준다 그랬지. 근데 명사 빼고 다가 누군데요?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 그림이라고요. 명사 빼고 다가 누구야? 동사도 있고요. 형용사도 있고요. 부사도 있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뭐도 꾸며줄 수 있다? 문장 전체도 꾸며줄 수가 있다. 이거를 유념한 상태로 저희가 문장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은 빠르게 내용 해석 위주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볼게요. Happiness. 행복은요, most often, 종종 arises from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그러면 괄호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칠 수가 있겠네요. 행복은 most often, 가장 자주 arises, 발생합니다. 뭐로부터? From positive relationships, 긍정적인 관계들로부터 생기는데 누구와의 긍정적인 관계?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들로부터 발생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If you want to make your dreams come true. 만약 네가 만들기를 원한다면 뭐를? Your dreams, 너의 꿈들이 come true,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은 you have to do, 여기 괄호 쳐버리면 네가 해야만 한 첫 번째 것은 is wake up, 일어나는 것이야. 깨어나는 것이야. 무슨 뜻이에요? 네가 원래는 잠자면서 하는 거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돼? 깨어나기부터 해야 돼. 이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공상에서, 우리가 공상이라고 부르는 이런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라는 뜻도 있을 거고, 자지 말고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To apologize sincerely. To apologize, 사과하기 위해서는 sincerely,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는 we must first listen. 우리는 우선 경청해야 돼. 근데 우리 listen만 안 쓰고 보통 listen to 이렇게 같이 쓰죠. attentively, 주의 깊게 경청해야 돼. 뭐를? How other person really feels. 그 다른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about what happened, 발생한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우선은 경청해야 돼. 뭐 하는 게 아니라 not simply assert, 단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what we think happened, 우리가 생각하기에 발생한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아니 네 말뜻은 뭔지 알겠는데 미안한데 이러지 말고 우선 상대방 입장을 먼저 차분차분 다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주장할 게 있더라도 주장을 하라는 거죠. 오케이. 자, 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Traveling, 여행은요, gives, 줍니다. You, 너에게 many opportunities, 많은 기회들을 줘요. Consciously, 의식적으로 connect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뭐와? The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과 연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거지. 뭐랑 연결하는 게 아니라 not a zoo or animal park, 동물원 둘 다 똑같은 말 같죠?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공원이 아니라 자연 환경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5번. His reputation, 그의 명성이 뭐로서의 명성이에요? As a world-class violinist,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명성이 precedes 그러면 한국말로 조금 낯선데 뭐뭐에 앞서다는 뜻이에요.
비록 뒤에 나온 애가 을을이라고 해석 안 되고 뭐뭐래 라고 해석이 되긴 하지만 삼형식 타동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오케이. 그에 앞선다. 그를 앞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의 월드 클래스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명성이 그를 앞서고 있어요. 무슨 뜻이야? 명성이 그를 앞선대. 즉 명성이 높다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뭔가를 딱 떠올리는데 걔보다 명성이 먼저 떠오르는 거야. 명성이 정말 드높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nd 그리고 the students 학생들은요 consider 생각하고 있어요. him 그가 the musician 음악가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떤 음악가? who has influenced them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음악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the most 가장 그의 명성이 엄청나고 굉장히 엄청나고 학생들도 그가 가장 나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6번 politeness 그러면 공손함은 여기서 끊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makes you enjoyable to be around makes 만듭니다. you 너를 근데 제가 해석 다시 할게요. 틀려서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enjoyable 즐길만하게 되도록 to be around 주변에 있기에 and 그리고 so 그래서 gives 줍니다. you 너에게 뭐를 줘? enduring edge enduring 그러면 지속되는 영속하는 계속 유지되는 edge 우위를 줍니다. over those 누구에 대해서 주는 거야? 누구에 비해서? those 뭐뭐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주는데 who never acquired it 그것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위를 준다는 거죠. 그것이 뭔데? politeness가 되겠죠. 오케이. 정중한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 두고 싶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하니까 이걸 못 갖춘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장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해석은 해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단어랑 문법 같은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arises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arise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같이? arise rise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rise는 무슨 뜻인데? 오르다라는 뜻이죠. 오르다. 오르다라는 거는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남이. I rise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거죠. 그쵸? 얘는 주어가 올라간다는 의미구나.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구나.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말은 얘 무슨 동사란 뜻이에요? 복습 제대로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는 얘가 자동사란 의미겠죠. 오케이? 그러면 rise랑 반대되는 단어로서 우리가 raise를 많이 떠올리는데 raise를 반대 단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얘는 뒤에 뭐가 오니까. 목적어가 오니까. 그럼 목적어를 달고 다니는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타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아니라 주어가 아니라 남을 목적어를 올리는 거니까 뜻부터가 오르다가 아니라 올리다가 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arise로 가봅시다. arise는요, rise랑 비슷하게 생겼죠? 의미도 비슷합니다. 얘도 올라가는 건데요. 올라가는 건데 이런 의미예요. 자, 이거 지평선, 수평선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지금 뭔가가 올라왔어, 안 올라왔어? 안 올라왔죠. 근데 이렇게 뿅 하고 태양 같은 게 딱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없던 게 생겼죠. 발생했죠. 그래서 arise는 발생하다, 생기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arise는 올라오고 뭔가 세워지고 이런 뜻으로는 안 쓰이나요? 쓰이기는 하는데 요즘은 잘 안 쓰여요. 요즘은 잘 안 쓰여. 옛날에는 그렇게 쓰였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쓰이고요. 물리적으로
장소나 이런 게 올라가는 건 rise가 사용되고 없던 게 뿅 하고 올라오는 발생하는 의미는 arise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rise의 뜻을 이렇게 유추하면서 학습했잖아요. raise도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한번 학습해 볼까요? raise가 뭔가 올리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러면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얘를 이만하게 올려놨어. 오케이? 아이가 원래 키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키가 이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뭐 했으니까? 길렀으니까. 아, 그럼 raise는 기르다, 키우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겠네요. 오케이? 혹은 누군가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대자로. 근데 얘를 이렇게 해도 올리는 의미가 되죠. 아, 그럼 무슨 뜻도 있을까? 세우다라는 의미도 있겠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휘를 공부하실 때는요. 반드시 올리다, 기르다, 키우다, 세우다, 올리다, 기르다, 키우다, 세우다 이렇게 달달달달 암기만 하실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중심이 되는 뜻을 하나 잡으시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뜻을 하나 잡으셔서 아,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사용되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사용되는구나. 이렇게도 사용되는구나. 라고 서로 연관을 지으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훨씬 기억도 오래가고 단어 자체의 의미도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마지막으로 3단 변화형까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rise의 3단 변화형은 어떻게 생겼죠? 다른 색으로 써볼까? rise, rose, risen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arise는 rise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 arise, arose, arisen. 오, 갑자기 스펠링이 헷갈렸네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arise는 어떻게 쓸까요? arise래. raise는 어떻게 쓸까요? 얘는 또 규칙 동사예요. raised, raised로 씁니다. 이렇게 rise 시리즈 애들 단어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 단어는 당연히 기초 단어인 거 아시죠? 꼭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표현을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arises from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로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인과관계의 표현들을 배우게 됩니다. 인과관계의 표현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A increases B라고 해볼까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A가 B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주어 부분에 들어가는 이 A가 겁나게 길어요. 엄청 길어. B 부분에 들어가는 얘도 엄청 길어요. 그리고 문장을 보니까 여기에 수식어구도 겁나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의미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겁니다. 특히 영어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영어 능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문장이 길어지면 의미 파악이 안 돼요. 심지어 만약에 내가 모르는 표현이야. 모르는 표현. 예를 들어서 언어 습득 아니면 범죄 경제학 이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문장을 읽었어. 구문 분석도 됐어. 근데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그런데 토익 같은 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큰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공시라던가 수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느끼게 됩니다. 왜? 공시와 수능에서는 지문의 주제가 정말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과학이 나올 때도 있고 예술이 나올 때도 있고 미술이 나올 때도 있고 철학이 나올 때도 있고 별게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용어가 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이 용어가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계속 지문 내내. 그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는 말이지.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키워드는요. 정해져 있어요. 한 지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지문 내용을 정리할 때 키워드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A increases B라고 적어놨죠?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A 하면 A가 있으면 B가 있지.
증가. 오케이? A decreases B라 그러면 decrease면 A면 B 해요. 줄어들 뿐이지. 아, 이런 식으로 정리하니까 간편하네. 좀 더 가볼까요? 제가 자주 듣는 예시인데 A is the driving force for B. 문장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는데 이게 뭔 소리야? driving 그러면은 원래 운전하라는 뜻이죠? 우리 차를 몬다 그러잖아요. 뭔가를 몰아가는, 이끄는, 야기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The driving force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원동력이라는 뜻이에요. A는 원동력이야 for B, B를 위한. 이게 뭔 뜻이에요? A가 B의 원동력이다. 이거 한국말로 말하니까 뭔 소린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영어로 만났을 때도 머릿속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하. 자, 이렇게 이해하면 어때요? A 하면 B 한다. 간단하지 않아요? 이건 어때요? A is a cause 라고 하면은 A가 원인이라며. 그러면 A가 뭔가를 만든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A leads to 자체가 뭔가를 이끌다, 몸을 야기하다는 뜻이잖아요. A가 뭔가를 만든다는 거 알 수 있겠네. A is because A가 B 때문이래. 그럼 여긴 B를 굳이 써줄게요. 그러면 A is because B 그럼 무슨 뜻이에요? B가 A를 만든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는 문장 구조만 가지고도 도식화할 수 있는 문장들이 나오는데 그 문장들이 바로 뭐다? 바로 인과관계의 문장들이다. 오케이? 그런데 한 개의 텍스트는 한 개의 메인 아이디어, 한 개의 중심 내용을 통해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키워드가 나왔을지언정 같은 키워드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라는 키워드가 여기에서 B를 높여준다라고 말이 나왔다면 A랑 유사한 키워드가 나온 상황에서는 당연히 B를 높여준다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표현도 알고 이 표현도 알고 이 표현도 아는데 이 표현을 몰라요. 오케이? 근데 논리상으로 A가 이 모르는 애를 높여준대. A가 얘를 높여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내가 모르는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 사실상 같은 의미일 거다라는 것까지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과 표현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과 표현은 나올 때마다 최대한 체크를 해드릴 거고 천인문 시리즈에서도 항상 인과 표현들을 좀 모아서 다루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쉬우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happiness는 positive relationship으로부터 나온다며. 그쵸? 제가 얘를 A로 하고 얘를 B로 할게요. 색깔 바꾸고 A, B면 어떻게 우리는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는 거죠? B 하면 A 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이건 특히 학교 내신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합니다. 왜? 우리 학교 내신 문제 대부분이 뭘로 나와요? 대부분이 주제추론, 빈칸, 순서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문을 통으로 외워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달달달달 외우고 있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문법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서술형인 것도 아닌데 왜 지문을 통으로 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A면 B다. A가 아니니까 B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은 이 요약된 것만 보더라도 지문 내용을 다 공부할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과학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학이 인류를 좋게 만드는구나. 이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이지 풍요롭게 만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이 주제를 정리하는 방식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인과 표현을 배우는 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짚어볼게요. 이겁니다. 지금 전치사구가 두 개가 나왔는데 전치사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제가 왜 짚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전치사구는 어떻게 생긴 애들을 말하는 거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를 가진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치사는 거의 항상, 제가 지금 빠져나가려고 말을 덧붙였어요. 거의 항상 명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오케이? 거의 항상 명사를 데리고 다니고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해요. 그 기능이 뭐냐? 바로 수식어 기능이에요. 우리 수식어 배웠는데? 수식어? 아이고, 수식어 어디서 배웠어요? 서치가 잘 안 되네요. 수식어 어디서 배웠어요? 형용사와 부사가 수식어라며. 그쵸? 그러면 이 전치사구도 뭐랑 뭐로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치사구도 수식어니까 형용사 혹은 부사로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형용사로 쓰인다는 건 누굴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부사로 쓰인다는 건 나머지 다 꾸며준다. 이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수식어니까 무언가를 꾸며주고 무언가를 보충 설명해주는 애잖아요. 그럼 이런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문법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를 꾸며주고요.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할까?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 명사를 꾸며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괄호를 어떻게 치는 게 맞아요? 괄호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이 명사 안에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둘의 해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문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실제 독해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이 관계를 분명하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언어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올바른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케이? 굳이 우리가 이게 이 수식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막 이걸 안 따지더라도 자연스럽게 가장 적절한 의미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식으로 나눠보지 않아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돼요? 선생님 근데 이 얘기를 굳이 왜 해요? 안 해도 되면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괄호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작게 쳐놨죠?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괄호를 어떻게 치면 돼요? From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이렇게 두 개만 쳐놓고 나서 그냥 해석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걸 꾸며주는 거야? 딴 걸 꾸며주는 거야? 이게 만약에 진짜 구분이 안 된다. 그때 그런 분석을 한번 하고 지나가시면 되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면 굳이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구문 분석과 문법 공부의 차이점일 수 있어요. 이따 2번 문장을 다시 해설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2번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want to make 이 부분 다시 한번 해설해 볼게요. 문법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나 기초 영문법을 아니면 중학생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 선생 이상해 잘못 가르치고 있어 라고 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요. want to do 이런 표현이 있으면 want는 동사야. to do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어서 목적어야. 이렇게 배우거든요. 투부정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써서 want to do something. 이런 표현을 만나게 되면요, 문법 측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want가 동사다, to do something이 투부정사 구야 명사적으로 사용돼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something은 뭐지? something은 투부정사 do가 가져온 목적어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 틀린 설명 아니고요, 문법적으로 맞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굳이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왜?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건 구문학습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문법을 좀 깊게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긴 했지만, 구문학습은 뭘 위한 거예요? 해석을 위한 거예요. 해석을 위한다는 건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예요? 아니면 의미예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묶는 단위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이 돼야 됩니다. 문법적인 구분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덩어리별로 끊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want to do something. 이런 문장이 있어. 이런 문장이라고 하면 되지. 이런 동사구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면 돼요? want to do. 하고 싶어. 하기를 원해. 무언가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전혀 틀린 게 없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지만 심지어는 문법적으로 틀린 구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미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렇게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내가 영어를 엄청 잘해요. 그러면 굳이 동사와 목적어를 나누지 말고 하나의 동사처럼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문법 각 요소를 공부할 때 필요한 공부 방법과 해석을 공부할 때의 공부 방법을 좀 구분을 하시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다시 넘어가 볼게요. want to make.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 포인트. Your dreams come true. 이 부분입니다. 자, 이번 문장은 포인트가 문장의 오형식은 아니지만 지금 이건 오형식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오형식은 해석 방법을 정해드릴 거예요. 어색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어는 은는이가라고 해석하고 동사는 뭐뭐다 라고 해석하는 걸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목적어는 뭐뭐 을를 이라고 해석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형식에선 이렇게 해석 안 할 거예요. 뭐뭐는 뭐뭐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오형식에서는 목적어를 마치 주어처럼 보어를 마치 동사처럼 해석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목적어가 보어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겁니다. 가끔 오형식 중에 이렇게 해석하면 어색한 애들이 있어요. 뭐 어색하면은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혹은 어색하시더라도 이 틀에 짜맞춰서 해석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If you want to make, 네가 만들기를 원한다면 your dreams, 너의 꿈들 은는이가 너의 꿈들 come true, 실현되도록 만들기를 원한다면 실현되도록. 이해됐죠? 괜찮죠?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이번 문장인데 벌써 30분 넘어갔죠? come true입니다. come true는 제가 아까 예시 들었던 거랑 비슷한 구조인데 true가 come의 보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한 구조니까 대충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come true에서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come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다고? 보어가 나왔다고요. 여러분들이 come의 뜻을 뭐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다라고만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케이? 오다, 와라 말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와라, 와, 오라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죠? 뜻이 있죠? 그럼 뒤에 보어가 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come 다음에 true라고 하는 보어가 왔잖아요.
왜 그런 걸까? 자, 제가 저번 강의에서는 보어를 가지고 오는 애들로 비동사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비동사 외에도 뒤에 보어를 가지고 오는 단어는 수없이 많습니다. 일반 동사 중에서도.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런 동사들 중 일부를 쭉 나열해 볼 건데요. 얘네들은 발음으로 그냥 달달달 외우실 거예요. 제가 한번 써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이거는 달달달달 외우시는 겁니다. 따라해 볼게요.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속으로도 좋지만 웬만하면 소리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래요.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따라 하셨죠? 알겠죠? 이거 혼자서 몇 번 되뇌어 보시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안 까먹어요. 얘네들은요 전부 다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이고요. 뭐뭐가 되다니까 앞에 뭐뭐 빵꾸가 뚫려 있네. 빵꾸가 뚫려 있다는 건 뜻이 없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와야만 하겠네요. 그래서 come true, come 됩니다. true 실현, 사실인 이런 뜻이라서 사실이 되다, 실현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여기서 원법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여기다가 그냥 바로 쓸게요. make라고 하는 동사는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 자, 사역 동사에 대해서는 깊게 설명하려면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자, 사역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장의 오형식. 오형식은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보어 자리엔 누구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이건 달달 외워야 된다 그랬는데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오케이? 그럼 명사랑 형용사로 사용되는 애들은 다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겠네. 그쵸? 대표적으로 아직 저랑은 안 배웠지만 투부정사란 애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동명사인지 분사인지는 알 필요 없지만 암튼 분사꼴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PP 과거분사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준동사만 쭉 적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요. 보어 자리에 이 많은 애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셨다면 사역동사라는 애들을 따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따로 배운다는 건 일반적이다, 뭔가가 특이하다. 오케이?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는 뭔가가 특이한 애입니다. 뭐가 특이하느냐? 자,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머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요. 뒤에 to를 붙이지 않아요. 다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요.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래는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쓰이면 어떻게 된다? to를 빼고 쓴다. 그럼 뭐만 남겠어요? 동사만 남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원형 부정사 라고도 부르고요. 동사 원형꼴이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선생님들은 동사 원형이 쓰인다 라고도 설명합니다. 둘 다 뭐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다시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는 몇 형식에서 중요한 문법이다? 5형식에서 중요한 문법이다. 이거 강조드렸어요. 나중 가면은 막 3형식, 4형식 막 이런 데서 여기서 투부정사가 왜 쓰인 거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게 되는데 몇 형식에서 중요하다? 5형식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쓰이면 나머지 일단 무시하라 그랬습니다. 투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가 사용된다. 투부정사에서 to를 빼고 쓴다. 이 부분까지 집중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역동사의 종류는요. make, have, let, 플러스 help가 있습니다. 이놈 또 뭔가 구분 지어놨네? 구분 지었다는 건 비슷한 애다, 다른 애다. 얘네는 그냥 사역동사라고 부르지만 help는 준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준사역동사니까 100% 사역동사다. 약간 사역동사 아닌 것 같다. 아닌 것도 같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준사역동사는 뒤에 to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해놓고 나중에 문장을 만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make라는 사역동사가 쓰였으니까 come 앞에는 to가 쓰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아예 쓰면 안 된다. 괄호로 치면 헷갈리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은 깊게 설명하려면 엄청 깊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설명을 원치 않을 거를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문 중에 유사강조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유사강조 구문. 문법책에서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이걸 강조 구문이라고 설명해 버리면 다른 강조 구문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는데 저는 그냥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다른 말로는 WH 강조 구문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유사 분열문이라고도 가르칩니다. 부르기 나름인 거죠. 유사 강조 구문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What you have to do is 뭐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볼까요? wake up. 자, 볼까요? 우선은 맨 앞에 what이 사용됩니다. 얘는 일종의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도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쵸?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같이 한번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관계대명사 what은요,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명사절을 이끕니다. 그래서 what you have to do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나와요. 오케이? 해석을 해볼게요.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은 is wake up. 깨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해야만 하는 행동을 말하는 보어자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옆에 판서까지 따로 해가면서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 비동사도 일종의 동사죠. wake up도 일반 동사죠. 그런데 한 문장의 동사는 몇 개만 나올 수 있죠? 우리 문장의 오형식이 문장 대부분을 설명하는 패턴이라 그랬잖아요. 아, 내가 안 써놨구나. 한 문장에는 몇 개의 동사만 나올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한 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동사 비슷한 거 더 나오던데요? 그래서 동사를 여러 번 쓰고 싶으면 본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의 형태로 사용하는 거예요. 점점 문법 용어가 많아지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와 같은 애들을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놓을게요. 동사에다가 뭔가를 덧붙여서 다른 품사로 사용하는 걸 준동사라고 불러요. 오케이. 아무튼 준동사는 진짜 동사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는. 자, 동사는 한 개만 써야 되는데 wake up 얘는 그냥 동사가 쓰였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여기 지문 설명할 때 그냥 wake up 일어나는 것이야 라고 명사처럼 해석을 해놨지만 그쵸? 여기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ing도 안 붙어 있고 to도 안 붙어 있고 어떻게 된 걸까? 원래는 여기 앞에 to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투부정사가 사용되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to wake up 일어나는 것 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네가 해야만 하는 첫 번째 것은 is to wake up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유사강조 구문을 제가 따로 빼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유사강조 구문에서는 뒤에 to가 빠질 수 있어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심지어는 안 쓰는 걸 더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What you have to do is wake up.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은 is wake up. 일어나는 것이다.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됐지만 여기에 to를 안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틀린 표현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뭐 온갖 선생님들을 봤지만 요즘은 이 구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부연을 하자면 to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또 따로 있기는 해요. 유사강조 구문이라고 다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유사강조 구문 끝에 do로 끝날 때만 to를 생략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마치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do, wake up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겠지만 절대 시험에 안 묻겠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the thing which 의 줄임말이라고 많이 설명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이런 표현으로 나오더라도 비슷한 구문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all 같은 애들, all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나온 경우에도 비슷한 구문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포인트까지 다 짚은 거고요. 그러면 3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o apologize sincerely, we must first listen attentively to how the other person really feels. 이렇게 나왔죠? 자, the other person.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요. the other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other, another, the other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구분은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사실 해석하다 보면 그렇게 주의 깊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아니기는 한데 이해를 한번 해두면 나중에 문법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실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게요. other라는 거 그냥 다르다는 뜻입니다. 나 말고 다른 걸 말하고 싶을 때 other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another는 on이 붙어 있죠? 한 개일 때입니다. 오케이? 근데 the other는 조금 궤를 다르게 해서 보셔야 돼요. the other 이라는 거는 other, 다른 애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으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other라고 하면은 그냥 다른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다른 건데 the other 그러면 그 다른 애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5명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4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the other 그러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제가 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다른 애가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애가 여러 명이야. 그러면 others를 쓰게 될 거고요. 오케이? 걔 말고 다른 그냥 한 명 다른 애를 말하고 싶으면 another 또 다른 한 명을 말하게 되겠죠.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보통 몇 명이서 하죠? 대화를 할 때는 2명이서 이렇게 하죠.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the other 그러면 딱 정해진 그 나머지가 누구예요? 상대방이 되겠죠? 그래서 the other person 그러면 상대방이라는 의미로 상당히 자주 사용됩니다. 수거라고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별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데 그냥 자주 사용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외우고 지나가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 How the other person really feels about what happened 까지 다 밑줄 그어보면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은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의문문을 하나의 명사로 바꿔서 문장에 집어넣은 겁니다. 명사가 됐다는 건 문장 내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게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목적어로서 간접 의문문이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포인트는 what happened 이건데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했던 거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 어떤 건지 설명드렸었죠. 이겁니다. What happened 그러면 발생한 것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뭔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 게 조금 복잡한데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We think가 뭐냐?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뭐뭐 하기에 이거를 보통의 문법책이나 보통의 선생님들은 삽입절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는 이걸 만나면 그냥 관계대명사 안에 있는 삽입절이다 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관계대명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겠지만 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있든 없든 명사, 동사,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삽입절이 끼어 있는 거고요.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주격 관계대명사 구문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건 아니고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이 예문을 한번 볼게요. He is a man. 엄청 쉽다. 그쵸? 무슨 뜻이에요? 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I believe that he can perform such a thing. 글씨체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문장을 합치려 그러면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요? 우리 관계대명사 배운 분들은 한번 해봅시다. 우선 a man이랑 똑같은 표현이 있는지부터 찾아봐야겠죠. 누구예요? I는 아니고 그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 he가 되겠네요. 그럼 관계대명사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 배우셨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문장 사이에 and를 끼워 넣으면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접속사를 끼워 넣으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였으면 문장이 더 간편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문장이 어때요? 더 길어졌잖아요. and만큼.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말을 더 간단하게, 더 짧게 말하는 건데 문장이 길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의 원리가 뭔데? 첫 번째, 접속사를 없애줍니다. 두 번째, 앞에 문장에 나온 명사랑 똑같은 걸 가리키는 명사를 지워줍니다. 근데 그렇게 쓰려고 보니까 둘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로 뭘 집어넣습니까? 여기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를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돼요? 이 대은 먼저 생략하겠다고 밝히겠습니다. He is a man who I believe can perform such a thing.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구문 분석해보면 어떻게 돼? who부터 thing까지 괄호. 관계대명사 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안에 있는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believe 괄호쳐버리면 그는 사람이야. who 어떤 사람이냐면 I believe 내가 믿기에 can perform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such a thing 그러한 것을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문장에서 I believe가 삽입이 된 거예요? 삽입이 된 겁니까? 삽입이 됐다는 거 원래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부연하려고 중간에 끼워 넣는데 얘는 삽입을 시킨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애잖아요. 그쵸? 원래 있었던 애가 남아있는 건데 이걸 삽입절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안 되는 건데 옛날 문법책에서 계속 삽입절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도 뭐뭐 하기에 라고
약간은 부사인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삽입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삽입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Traveling gives you many opportunities to consciously connect. 첫 번째 포인트. Connect consciously.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는요.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투부정사의 부정형을 어떻게 쓰죠? 투부정사의 부정형은 not 투부정사로 쓰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어때요? to not 동사로. 중학교 문법책을 풀어보시다 보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고 이건 옳은 문장이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게 옳은 문장으로 취급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문법책에서 이걸 가르칠지언정 이게 틀렸다는 설명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떨 때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는 문법책에 나온 어순을 다들 지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not 투부정사로 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Our goal is not to kill him. 해석해 보세요. 자, 제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쓴 문장이지만. 왜일까요? 이렇게 분석해 볼까요? 우리의 목표는 is not 이렇게 동사로 묶어볼게요. to kill him. 해석해 볼까요? 우리의 목표는 is not 아니야. 뭐가 아니야? to kill him. 그를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다른 게 목표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어때요? Our goal is not to kill him. not이 is 게 아니라 to 건 거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뭐야. 뭔데? not to kill him. 그를 죽이지 않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얘만큼은 빼놓고 죽이는 게 목표인 거야. 뭔가 둘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사용하는 맥락이나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게 느껴지죠. 그런데 our goal is not to kill him 이렇게 써버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 to not kill him 이런 식으로 쓰면은 1번 의미가 돼요? 2번 의미가 돼요? 100% 2번 의미가 되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갑자기 이 설명을 왜 했냐? 기본적으로는 to랑 동사 사이에 뭔가가 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스플릿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기도 한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쓰이는구나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해설할 게 별로 없습니다. His reputation as a world-class violinist precedes him, and the students consider him the musician who has influenced them the most. 자, 이 부분만 한번 해볼까요? consider, 오형식으로 쓰였죠?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뭐랑 뭐처럼 해석한다? 주어와 동사처럼. 그런데 제가 가끔 해석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그가 musician, 음악인이라고. 알아서 이렇게 돌려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얘를 주어처럼 해석한다는 거고. 오케이. 선생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나요? 생각합니다. 그를 음악가라고. 된다니까요. 되는데 오형식은 해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얘를 주어처럼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나중에 번역을 하시거나 독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번역가가 되시거나 그랬을 땐 자연스러운 해석을 하셔야죠. 근데 아직 구문 연습을 하고 있고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그럴 땐 이렇게 해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6번 문장,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Politeness makes you enjoyable to be around and so gives you an enduring edge. endure 이라고 무슨 뜻이죠? endure 그러면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enduring ing가 붙었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잘 참는,
잘 견디는, 그래서 참을성 있는, 이런 뜻이 되는데, 이런 건 어때요? 시간의 풍파도 견디는 거예요. 막 뭔가 미사일 쏘고 이래도 잘 견뎌. 그럼 어떻게 돼요? 오래 지속되는. 근데 오래되다 못해 몇천 년이나 됐어요. 근데 이제 문화재까지 지정하니까 그런 곳들은 이제 사람들이 부수겠어요? 안 부수겠지. 그러면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겠네. 영속하는, 이런 뜻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자, 엣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생들은 조금 이야기가 편해요. 예전에 누구였죠? 저 연예인 이름을 잘 몰라서 엣지 있게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제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아예 모릅니다. 이런 거 다른 데에서 쓰시면 틀딱 소리 듣는데,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다면 전 틀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엣지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가장자리, 모서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칼의 가장자리가 뭐예요? 그러면 날이 되겠죠. 칼날. 칼날은 날카롭잖아요. 근데 말을 칼처럼 날카롭게 하는 걸 어떻게 하다 그러죠? 신랄하게 한다 그러죠. 그쵸? 자, 가장자리라는 의미에서 또 확장돼서 마을의 가장자리, 그럼 뭐라고 해석해요? 마을의 가장자리? 변두리라고 해석하네. 오케이. 자, 이거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끝에 딱, 내가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 모서리에 딱 위치해 있어. 그럼 가장 앞서간 거예요? 가장 뒤처진 거예요? 가장 앞서간 거죠. 그러니까 위에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위. 그래서 최첨단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cutting edge. 솔직히 말하면 저 이 표현 잘 본 적 없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cutting edge 그러면 가장 최첨단의 뭐 이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 those가 나왔는데요. those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것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보통 뭐뭐 하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뒤에 수식어가 나옵니다. 지금 그 수식어로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ose painting, 대성마임에게 일타 강사께서 자주 사용하신 예시인데 those painting 이란 말을 보고서 저 그림들 이라고 하면 망하는 거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those paintings가 아니잖아. 복수가 아닌데 왜 those를 썼어?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든 사람들이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설명한 것 같다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지만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깊숙하게 한번 해본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 연휴라서 할 게 없어가지고 2강을 연속으로 촬영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음 강의는 언제 촬영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중심에 놓고 공부를 하신다기보다는 제가 나중에 이걸 다 촬영하고 나면 모르는 게 생겼을 때 그 부분만 발췌해서 수강하겠다 라는 느낌으로 이 강의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 것처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별로 분석을 하는 식으로 시퀀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충 자료를 배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파트가 있다면 그 파트들은 따로 제 카페나 블로그 같은 데다가 올려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 16페이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